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고등 수학이죠. 공통 수학 원 중에서 이차함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최대와 최소라는 건 갑자기 왜 튀어나왔냐? 최대는 무엇이고 최소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건데 뭐에? 이차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최대값과 최소값은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즉 뭐예요? y값을 얘기하는 y값. 계산해서 x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서 나온 그 y값. 그거를 뭐라고 하냐? 함수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혹시 헷갈려하는 친구들도 있을까봐 일부러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어떻게 생겼어요? 어떤 fx라는 이러한 함수가 있으면 거기에 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어 가지고 나오는 그 값 있죠? 그거를 이제 함수값이라고 하고 그 여러 가지 값 중에서 최대인 값을 최대값, 이차함수의 최대값, 가장 작은 숫자를 최소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좀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차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요. 얘는 y는 fx라는 식입니다. 이때 우리는 항상 이차함수 보면 존재하는 점 하나가 있죠. 얘 뭐라고 합니까? 꼭지점이 존재해요. 얘는 p, q로 주로 표현을 하죠. 근데 뭐 여기는 알파로 갈게요. 그냥 이번엔 알파.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은 f 알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뭐 알파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뭐 베타가 있다고 합시다. 베타. 그리고 여기에는 뭐 감마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베타에 따른 뭐도 있겠어요? 이렇게 함수값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점마다 뭐가 있는 거예요? 함수값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함수값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높이 있는 녀석이 최대값이고 가장 낮게 있는 애가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설명을 좀 해보면 결국 얘는 f 베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감마에 따른 이 점도 있죠. 여기 점. 그럼 이 점에 대한 함수값도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얘는 뭐라고 하겠어요? f 감마라고 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최대값과 최소값은 무엇이냐? 그럼 이 세 개의 점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무엇이냐를 좀 얘기를 해보면 자, 여러분들 생각하기엔 뭐가 최소값 같아요? 당연히 얘가 최소값이죠. 그러니까 얘가 최소값이죠. 이 점일 때에 나오는 이 함수값이 최소값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f 알파일 때 나오는 이 값이 얘가 바로 뭐가 된다? 최소값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최대값은요? 최대값은 얘죠? 아닙니다. 얘는 최대값이 아니에요. 왜? 이 감마 옆에도 또 점이 생기고 그 위에 또 뭐가 있어요? 또 점이 있잖아요. 그럼 얘도 최대값이에요? 얘가 최대값이에요? 아니죠. 그럼 또 그 옆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도 뭐가 있어요? 함수값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럼 얘가 최대값이냐? 아니다. 내가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림을 다 그릴 수가 없어서 미처 못 그렸지만 2차 함수의 값은 양쪽으로 x값이 퍼져감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높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얘가 어떤 제한된 범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냥 이 2차 함수에서의 최대값, 아래로 볼록일 때의 최대값은 있다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뭐만 있어? 최소값. 근데 그게 뭐예요? 꼭지점이 최대값이 된다. 아니, 최소값이 된다. 자, 그러면 위로 볼록일 때도 있겠죠. 위로 볼록. 자, 위로 볼록 그래프를 한번 이렇게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 꼭지점 있죠. 얘를 내가 알파라고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함수값인 f 알파.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얘가 f 알파가 바로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최대값. 그죠? 얘는 지금 어떤 제한된 범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2차 함수 자체. 이 2차 함수 그리고 이 2차 함수 자체로 봤을 때 이 자체를 봤을 때 최대값이 바로 여기입니다. 왜? 이 꼭지점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내려가는 걸로 기울기가 꺾이게 되는 그 시점에 있는 게 꼭지점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얘가 바로 최대값, 가장 큰 함수값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이 꼬이냐. 얘가 가장 큰 함수값이기 때문에 얘가 최대값이 된다.
그럼 최소값은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한다라는 거죠, 얘도.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뿐이지 밑으로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함수값이 최소값처럼 보일지라도 또 밑에 함수값이 있잖아요. 또 거기에 밑에 함수값이 있고 밑에 함수값이 있고 계속해서 내려가다 보니까 우리 위로 블록 그래프에서는 제한된 범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최소값은 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우리가 제한되지 않은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때는 꼭지점을 구하면 된다. 그죠? 꼭지점의 y좌표가 바로 최대 또는 최소값이 되는데 아래로 블록일 때는 어떻다? 최소값이 존재한다. 근데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근데 위로 블록일 때는 최대값이 존재한다.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구하는 방법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은요. 자, 일단은 2차 함수가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뭘로 바꿔야 되냐? 아까 최대값과 최소값은 제한된 범위가 아닐 때 뭐다? 꼭지점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온다 했죠. 그럼 우리 2차 함수에서 꼭지점 구하는 방법 뭐였어요? 이 일반형을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의 형태, 즉 표준형으로 변형을 시켜줬던 거 맞죠? 그랬을 때 생기게 되는 이 p, q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최대 또는 최소값, 그러니까 꼭지점이잖아요, 얘가. 그래서 최대 또는 최소값이 여기 이렇게 존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y값, 얘가 바로 최대 또는 최소가 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꼭지점의 y좌표가 자, 아래로 블록일 때, 즉 여기에 있는 이 a가 양수일 때, a가 0보다 클 때, 이럴 때는 아래로 블록이죠. 그러면은 최소값이 되는 거다. 그죠?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 즉 어떤 상황이에요? 이렇게 위로 블록일 때가 되는 거죠. 얘가 이 y값이 최대값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언제? 제한된 범위가 없을 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되겠는데, 한 가지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계속 얘기했지만, 자, 여기에 플러스 최대값은 없다. 그리고 a가 0보다 작을 때, 즉 위로 블록일 때는 최소값은 없다. 이렇게 봐주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이렇게 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 언제? 제한된 범위가 없을 때 이렇게 구했고,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제한된 범위가 있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어떻게 구하면 될까라는 거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인데요. 자, 보세요. 제한된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냐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나는 이렇게 볼 겁니다.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볼 때 어떤 함수를? fx는 ax-p의 제곱 플러스 q의 형태인 이 함수를 한번 보자 이겁니다. 이 범위 안에서.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아래로 블록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자, 자, 이렇게 되면요. 자, 이렇게 꼭지점 P가 있고 Q가 있습니다. 네, 그럼 P, Q가 이렇게 꼭지점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이 꼭지점을 사이에 두고서 알파를 여기에 두고 그리고 베타가 여기에 있는 상황으로 봅시다. 그러니까 꼭지점을 사이에 두고 양쪽의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 안에 꼭지점이 들어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점점점점점 내려가서
결국 이 점이 되겠고, 그 다음 얘는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돼서 이 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함수값은 f 알파가 되겠고, 여기 함수값은 f 베타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만 보면 되냐면, 이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쭉 이어져 있지만 이 안에서 나는 뭐만 본다 했어요? 알파에서 베타 사이에 있는 함수만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x의 값을 알파에서 베타 사이로 제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만 보면 되냐면 그래프를 이 빨간색 말고 딴 걸 할까? 파란색으로 합시다. 눈에 잘 띄게. 자, 파란색 부분 요 범위에서만 내가 보겠다 이거예요. 여기 이 점까지 포함해가지고. 자, 그러면요, 원래는 아래로 볼록일 때는 있잖아요. 제한된 범위가 아닐 때, 제한된 범위가 없을 때 아래로 볼록일 때 최대값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왜? 한없이 위로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니까. 대신 최소값은 있었죠. 제일 작은 숫자 함수값, 그죠? 근데 지금 파란색 범위, 이 파란색 범위에서만 봤을 때 그래프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장 큰 함수값과 가장 작은 함수값 둘 다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럼 여기에서의 최대값은 무엇이냐? 자, 최대는 뭐가 됩니까? f 알파가 되겠죠. 여기가 제일 지금 높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최소값은 무엇이 됩니까? 꼭지점인 q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fp죠. 여기다 fp, 즉 q, 여기 얘가 바로 최소값, 얘가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똑같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이번에 꼭지점이 또 여기 있다고 칩시다. p, q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요, 알파와 베타가 어디에 있냐면 알파는 여기 있고요, 베타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알파에서 베타에 있는 그 그림만 인정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럼 우린 함수를 어디 그래프의 어느 부분만 보면 되냐면 여기 부분만 보면 돼요. 자,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2번 상황은 꼭지점 바깥에 제한된 범위가 있는 경우입니다. 1번 상황은 뭐였어요? 꼭 제한된 범위 안에 뭐가 있어요? 꼭지점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2번 상황은 꼭지점이 포함되지 않은 이 범위에서 제한된 범위가 존재한다. 그죠? 꼭지점이 없잖아요. 지금 바깥에 있잖아요. 저는 이 파란색 부분만 볼 건데. 그죠? 그럼 이 안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 부분이 f 알파, 그 다음에 여기가 f 베타입니다. 자, 그럼 딱 봐도 어디예요? 최대값은, 최대는 f 베타죠. 그리고 최소라는 건 f 알파가 됩니다. 그죠? 여기. 왜? 난 이 그래프만 보는 거니까. 됐죠? 이게 위로 볼록 그래프일 때도 같은 시점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내가 그래프를 잘 그려봐서 가장 높이 찍혀있는 점을 최대값이라고 하면 되고, 가장 낮게 찍혀있는 그 점의 함수값, 즉 y좌표를 최소값이라고 하면 돼요. 근데 지금 1번과 2번으로 케이스 분류를 한 거는 이 제한된 범위 안에 꼭지점이 포함이 되어 있을 때는 무조건 그게 최소값이나 최대값이 된다, 꼭지점이. 그런데 함수값 꼭지점이 이 제한된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그 둘 중에 하나, f 알파 또는 f 베타가 최대값, 최소값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 내가 이걸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내용을 이 흐름을 전체적으로 이해한 다음에 내가 그래프만 잘 그려주면 돼요, 사실.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진짜 제가 그래프를 잘 그려야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내가 중학교 때는 사실 그래프 그리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가면은 이제 함수에 대해서 더욱더 딥하게 다뤄갑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그래프를 그리는 게 습관이 안 되고 맨날 뭔가 계산만 하려고 했었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대충 그리려고 하지 말고 좀 어느 정도 그 한 칸 한 칸의 간격도 적당한 간격으로 유지하면서 그래프를 그려서 좀 더 정밀하게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문제풀이 실력이 더욱더 좋아지고 이 문제의 해답에 대한 정확도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계속해서 연습하는 방법은 내가 이거 그려보고서 답지를 한번 보거나 밑에 있는 해설지를 보고서 내 그림과 이 그림이 어떤 해설지의 그림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정교함이 있는지 이걸 좀 비교하는 연습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는 연습 해보면서 이 문제 푸는 정확도를 높여가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네, 그렇게 막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내가 이 함수 그래프만 잘 그린다면은 문제를 또 깔끔하게 풀어낼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연습하고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파이팅 넘치게 공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됐죠?